안녕하세요. 신 작가입니다. 최근 일본 외무상의 중국인 비자 관련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도쿄의 평균 호텔 비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0년부터 코로나 직전까지는 8,000엔에서 12,000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600엔 밑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해외여행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시작되자 가격은 급격히 올라가 2024년에는 2,000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 전 가격의 2배 이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본의 호텔 숙박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놀랍게도 최근 일본 캡슐 호텔 가격을 봤는데 기본이 5,000엔 이상이고 10,000엔이나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캡슐 호텔인데 5만 원은 기본이고 10만 원이나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객실은 모자라고 가격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가만 보고 있으면 일본을 가성비 해외 여행지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호텔비가 엄청나게 비싸고 그리고 교통비도 비정상적으로 비싸고 그나마 일반적인 식사의 경우는 한국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인데 일본의 밥을 보면 양이 좀 적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밥을 많이 안 먹는 편인데도 일본에서 밥을 먹으면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편의점에서 뭔가를 더 사 먹거나 햄버거 같은 걸 또 사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식사 가격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본은 절대 가성비 여행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거리가 가까워서 가볍게 갈 수 있다는 장점만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몰리다 보니까 일본 지방 정부들은 경쟁이라도 하듯이 숙박세 징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토를 들 수 있습니다. 교토에서는 숙박세를 최고 1만엔 1박 할 때마다 거의 10만 원을 받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박비가 10만 엔 이상일 때, 그러니까 하나로 약 100만 원 이상일 때 한 10만 원 정도의 숙박세를 받겠다라는 건데 급격히 오른 숙박세에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본인도 숙박세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놓고 자민당 의원들 반발의 목소리.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인 비자 관련 발언에 난리가 났습니다. 2024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본과 중국의 관계 강요 회의에서 이와야 외상은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유효기간이 10년인 관광비자를 신설하고 단체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등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되게 됩니다. 게다가 65세 이상 중국인은 개인 비자 발급 시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유효기간이 3년인 개인 관광 비자에 대한 비자 발급 후 3개월 내 입국해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 정책은 2025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월 21일에 열린 자민당의 외교부 회와 외교조사회의 합동회의에서 호시노 외교부 회장은 왜 서둘러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석한 의원으로부터는 중국과 이 사이에는 현지에서 일본인이 체포되는 등의 현안이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외무성 담당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설명을 하며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본인이 살해당하거나 반스파이법에 의한 구속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낙서를 하는 중국인들이 등장하는 등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민감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 외상의 중국인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발언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근 엄청난 수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인입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엄청난 수의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으로 몰려들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엄청난 수의 한국인과 그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몰려든다면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한 방콕의 어느 거리 모습입니다. 이 거리에는 중국인만을 위한 중국인 식당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중국 식당이 중국인 관광객만을 위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옆에 중국인만을 위한 야시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판매하는 음식들도 중국 음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의 제로달러 관광은 세계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중국인이 일본의 온천 여관을 구입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어서 중국인만을 위한 온천 여관 거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온다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를 대로 오른 일본 호텔의 숙박비는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본 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반응이 뜨겁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매월 확실히 늘고 있고 특히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른 매너 위반이 많이 나타났다. 작년 여름 무렵까지는 중국인 부유층이 중심으로 매너로 폐를 끼치는 일이 적었는데 최근 몇 달간 매너를 지키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취재를 하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구미인 등의 클레임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보따리상 문제도 포함한 매너의 민폐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치안 유지나 오버투어리즘,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지키는 관점에서 비자 발급수의 상한을 정하는 것도 생각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른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클레임도 나오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GDP 대비 몇 %에 불과한 인바운드 유치를 마치 새로운 경제 전략의 기둥처럼 치켜 세워온 지금까지의 풍조에 위화감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원래 내수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거듭되는 소비 증세 등 국가 재무성의 긴축 재정에 의해 국민이 빈곤화해 국내 여행은 물론 모든 소비가 억제되어 왔습니다. 상식적 사고로 자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전에 자민당은 오랜 기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국민을 총빈곤화시킨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국인 우대 정책을 재검토할 때이며 비자 완화도 크게 반대합니다. 일본인은 중국의 부동산을 살 수 없는데 중국인은 일본에서 주택에서 살림, 섬까지 무제한으로 구입해 일본 각지에 중국인 거리가 생겨나 중국인만의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 유학생에게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생활비까지 보조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에 와서 싼 값에 받을 수 있는 의료나 생활보호를 향유하기 위한 매뉴얼까지 있다는 것을 일본인은 알아야 하고 우리 사회를 지키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합법적으로 일본을 빼앗기게 됩니다. 지방의 작은 거리나 산속 온천 거리까지 중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초단기 여행으로 일본 각지를 단기간에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비싼 료칸에서 고급 요리에 돈을 들이는 일은 없고 편의점에 갓 튀긴 스낵을 걸으면서 먹거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마츠야나 요시노야에서 점심은 당연하고 아무리 체제 기간이 늘어나도 경제 효과는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